반갑습니다. 오늘은 OBV, 드디어 OBV입니다. 54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도중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OBV라는 지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OBV는 여러 그러니까 수차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OBV 1부, 2부, 3부, 4부 기분 좋으면 제가 OBV를 가지고 OBV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드디어 거래량 지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OBV. 이번 시간에는 1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OBV가 대충 어떤 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거의 뭐 졸도할 수준의 OBV의 분석 방법 그리고 뭐 한계점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V는 제가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제가 크게 신뢰할 때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00% OBV에서 어떤 분석이 되었다고 해서 100% 그게 뭐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이런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그거를 검증하는데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OBV 이름은 On Balance Volume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거래량, 밸런스, 뭐 균형, On Balance,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가 잡힌 뭐 거래량, 뭐 이렇게 뭐 직역을 해볼까요? 뭐 여튼 뭐 그렇답니다. OBV는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랜빌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이동평균선 배우실 때 그랜빌의 매수와 매도의 8가지 국면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랜빌 1, 2, 3, 4 법칙, 5, 6, 7, 8 법칙 그거를 만드신 그랜빌입니다. 그랜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분을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년에는 이분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쓸쓸하게 은퇴를 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쌓은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랜빌. 그랜빌 만들었고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 거래량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단의 보조지표를 보면 뭐 가격에 대한 지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RSI라든지 스타캐스틱이라든지 그죠? MACD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OBV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세력이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세력은 거래량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래량은 티가 난다. 티가 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중을 높게 둡니다. 특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랜빌이 그랬어요. 그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그랜빌이 한 말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뜨기 전에 거래량이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뭐 다우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마찬가지고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동 이론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를 뭐 그 체결에 호가창에 뭐 그런 걸로 대입을 해봐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지냐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이 종목이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매력이 없으니까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떨어지면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 소신파라 그러죠. 소신파. 그 다우 이론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더라. 약간 그 스마트 머니들,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랬고, 이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서는 소신파라고 합니다. 이 소신파들이 이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가 분석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집은 하루아침에 이 기업의 모든 발행량을 다 사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잡아놓고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개미가 많이 붙었다 싶으면은 이렇게 볼을 파서 털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소신파들은 본인의 평단을 맞춰갑니다. 이 소신파, 특히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세력들은 돈이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매집을 길게 한다는 가정하에 좀 뭐라 그러지, 가격을 어느 정도 받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매집을 한다. 그리고 이 소신파들이 뭐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 전체 발행량, 유통량, 발행량 중에 발행량 있으면 이제 유통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량. 왜냐면 그 대주주가 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뭐 CEO들 아니면 회사의 대주주들 아니면 우리 사주 요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안 팔겠죠. 이걸 팔면은 회사를 뺏기니까 이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외에 유동되는 양, 그걸 유통량이라고 합니다. 유통량의 거의 60에서 한 70%를 모았다고 세력이 가정을 하면, 그 정도로 모았다고 딱 판단이 되면 이거를 돌파를 시켜가지고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1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아무튼 밥그릇 패턴의 뭐 3번 자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가격의 원리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여기서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이 종목이 개인들에서 기관이나 세력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요 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물량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없는 거예요. 끼켜봤자 유통량이 20%에서 30%의 매도 압력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매집을 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20%를 매집을 했다고 칩시다. 20%를 매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리려면 뭡니까? 유통량이 예를 들어서 뭐 70%고 유통량 70%인데 그 중에 20%를 모았고, 그러면 아직도 50%가 누군가가 들고 있죠. 근데 이걸 가격을 쳐올리면 뭡니까? 와, 본전이다 하고 이 50%가 미친듯이 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가격이 못 올라가겠죠.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점에서 높은 가격에서 이거를 받지를 못해요,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한 60에서 70%를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유통량이 80이다. 근데 얘들이 한 60%를 모았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양은 20%밖에 없죠. 이거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20%가 다 파는 게 아니죠. 본전이 오면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뭐 10%라고 치면 팔 사람은 10%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의 압력만 받아내는데 얼마 안 되죠,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60인데. 그러니까 쭉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매도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예요. 주가가 뜨는 원리가. 그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 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면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지만 거래량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거래량은 가격은 박스권이지만 여기서 뭔가 거래량은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뛰기 전에 이미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 거래량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번외지만 보시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도 뭐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 이거를 호가창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걸려있는 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매도 잔량이 막 이렇게 걸려 있을 거고, 그죠? 매도 잔량이 막 이렇게 걸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수 잔량이 막 걸려 있을 거예요. 밑으로는, 그죠? 걸려 있는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 잔량, 여기 걸려 있는 거를 누군가가 시장가로 사면, 그럼 이 량을 다 소화를 시키면 가격이 한 칸 올라갑니다. 그죠? 또 이거를 다 누군가가 시장가로 사면 가격이 한 칸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때려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물론 뭐 어떤 호재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수한 뭐 테마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막 이합집산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시장가로 때리는 사람들은 세력입니다. 아니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여기 걸어놔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 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주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가로 매수하는 방법과 매수 잔량에 걸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들은 거의 다 매수 잔량에 이렇게 걸어놓는다. 왜냐면 내가 시장가로 사면 한호가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력이 같이 따라서 안 사주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서 싸구려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시장가로 때리는 주체는 누구냐? 시장가로 때려서 올리는 주체, 얘들이 바로 세력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력은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아니면 개인 세력 다 포함됩니다. 세력은 왜 시장가로 때려서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SKC라는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한 4분기, 3분기, 4분기 엄청 좋아질 거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삼성증권이 이 주식을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삼성증권이 고객 돈이잖아요. 증권회사의 돈이 아니에요. 고객의 돈을 예탁받아서 그걸로 자산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증권이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고 SKC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이거를 이제 보고 라인으로 올립니다. 삼성증권 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고위직 데스킹에서 삼성증권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SKC를 분석했는데 앞으로 좋겠다. 그래갖고 이게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면 다시 이게 내려옵니다. 사라. 이렇게 지시가 다시 보고가 올라갔다가 보고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은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사는 게 아닙니다. 몇십억에서 몇백억치를 사요.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근데 몇십억치를 사야 되는데 몇십억치를 다 사야 되는데 여기 걸어놓으면 몇십억치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사질까요? 안 사지죠. 그러다가 여기 걸어놨는데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분석은 잘했는데 SKC 올라갔는데 근데 물량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총 예를 들어서 20억치를 사야 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1억치밖에 못 사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못 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사요? 시장가로 사요. 시장가로. 여기 걸려있는 걸 산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고서라도 여기 걸려있는 걸 삽니다. 여기 시장가로 계속 때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치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결되는 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체결이 뭐 한 주 체결됐다, 뭐 20주 체결됐다, 50주 체결됐다, 뭐 1200주 체결됐다, 막 체결이 계속 되죠. 순식간에 계속 체결창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미친놈도 아니고 669, 669, 669, 670, 669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사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700주도 아니고 600주도 아니고 669를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로 산다. 100만 주로 산다. 그죠?
100만 주를 사야 되면 이거를 몇 번에 나눠서 사겠다. 나누기 몇 번, 몇 번 하면은 몇 번을 사면은 한 번당 669나 670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669, 뭐 669, 669, 670, 669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그 기관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타는 저는 이제 단타를 칠 때 그런 거 보면서 치거든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시장가로 산다는 행위는 개인들보다는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금액을 사야 되는 사람들, 그죠? 큰 금액을 사야 되는 사람들.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물량을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 물량을 확보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량을 다 살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장가로 때려서 사니까, 시장가로 계속 사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 오르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고 양봉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원리예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누군가가 매도 잔량에 수천만 주를 걸어놓고, 매수 잔량에 수천만 주를 걸어놓고, 그리고 아무도 시장가로 안 사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은 시장가로 체결을 시켜야 된다.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원리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OBV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가는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시장가로 계속 사가지고, 횡보가 아니에요. 가격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계속 시장가로 때리고 있어요. 저점에서. 그거를 찾는 거죠, OBV.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랜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주가가 뛰기 전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뭔가 거래량의 어떤 징조가 보인다. 누군가가 사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요거를 찾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OBV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OBV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뭐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을 해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매집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분배 단계에 있는지, 다오 이론에서 배웠죠. 매집 국면인지 분배 국면인지 분산 국면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정리해 봅시다. OBV는 주가가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거래량의 움직임에 의해 향후 주가의 방향을 하는데 유용한 지표다. 시장이 매집 단계인지 아니면 분배 단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OBV에 대해서 제가 설명 계속 드리니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래서 OBV가 대충 이런 거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OBV의 지표 작성 방법, 이게 OBV는 그럼 원리가 뭔가, 수식이 뭔가 한번 알아봅시다. OBV는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제가 한글로 풀어 써볼게요.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다면, 크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아졌다. 이게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가 상승이 됐다면, 그죠? 이렇다면, if입니다. 이렇다면 OBV는 전일의 OBV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하기 오늘의 거래량,
이게 하나의 수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낮아졌다.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주가 하락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하락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OBV는 전일 OBV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빼기 오늘의 거래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와 같다면 이건 뭡니까? 전일과 오늘이 같다, 가격이. 그죠? 이거는 보합. 이라면, 그러면 OBV는 전일 OBV다. 즉 이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가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자, 어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어제 종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죠? 어제 종가보다 오늘 요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의 거래량이 터졌다. 어제보다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전일의 OBV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기 100. 그럼 뭡니까? OBV가 살짝 오르겠죠. 요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전일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아지면 전일 OBV 값에 오늘 거래량을 더하고, 오늘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낮아지면, 주가가 어제보다 하락이 되면, 그러면은 전일의 OBV 값에 오늘의 거래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일과 오늘의 가격이 같다면 그 무시합니다. 전일의 OBV 값 그대로 갑니다. 횡보하는 거죠, OBV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주가가 1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100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OBV 값은 빵입니다. 전일이 없다고 치면, 오늘 상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전일이 없으니까 빵이에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주가가 1050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주가가 뭡니까? 상승했죠. 상승하면 거래량, 전일 OBV 값에 오늘의 거래량을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50이다. 그러면 전일의 OBV 값은 빵이었는데 요거를 더해야 되죠. 더해야 되니까 오늘의 OBV 값은 150이 되는 겁니다. 3일째가 됐어요. 1100원이 됐다고 칩시다. 뭡니까? 가격이 올랐죠. 근데 오늘의 거래량이 80이다. 그죠? 그러면은 전일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일 OBV 값 150에서 플러스 80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30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4일째가 됐어요. 4일째가 됐는데 가격이 910원이 됐습니다. 910원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하락을 했죠. 자, 그럼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락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300이었다. 그럼 뭡니까? 전일 OBV 값에서 300을 빼줘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7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5일째가 됐어요. 5일째가 됐는데 가격이 그대로 910원이다. 그럼 뭡니까? 보합이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보합입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30이다. 그죠? 130이다. 근데 이건 뭡니까? 그대로라고 했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70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게 과연 원리가 뭔가? 이 원리가 뭘까요? 자, 아까 호가창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죠?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가로 긁었다. 시장가로 샀다. 누군가. 그죠? 근데 그 거래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 이 시장가로 산 거는 만약에 그 자리가 저가권이에요. 바닥권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가로 산 건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거는 뭐다? 이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가격을 하락을 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시장가로 긁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긁어서 내려간 것도 물론 개인도 시장가로 긁어서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공부 국면에서 있지만, 그래도 세력이 팔아제낀 걸 거야. 시장가로 때린 걸 거야. 그냥 세력이 빠진 걸 거야.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OBV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시장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시장가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일보다 올라갈 때, 제가 편하게 양봉이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모든 양봉이 다 전일보다 가격이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날 개파락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양봉의 형태지만 전일 종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음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 밑꼬리를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하튼 이거는 무시하고 제가 그냥 양봉, 음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OBV가 오른다는 거는 양봉일 때 거래량이 높다는 거예요. 음봉일 때 거래량보다. 양봉일 때 거래, 예를 들어서 양봉일 때 거래량이 50인데, 그죠? 음봉일 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뭡니까? 전일 거래, OBV 값이 있으면 더하기 50에 빼기 10이죠. 그럼 뭡니까? 총 더하기 40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OBV 값이 그만큼 올랐잖아요. 양봉도 하나 뜨고 음봉도 하나 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40이 뭐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50을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50만큼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땐 10만큼밖에 안 팔았다. 근데 시장가로 긁는 주체는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OBV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집을 한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OBV는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 근데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 OBV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가? OBV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U마크와,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마크와 D마크라는 게 있어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마크, U마크와 D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U마크는 뭐냐면 OBV가 자, 요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거 OBV입니다. OBV가 하락을 했는데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거를 돌파를 하면, 그러면 자, 전고를 이렇게 돌파했죠. 그러면 이거를 U마크라고 합니다. 업마크. 요거는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가 됩니다. OBV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OBV가 이렇게 있다가 전고를 돌파, 아니면 어떤 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럼 요거는 뭐다? U마크다. 즉 전고 돌파입니다. OBV의 전고점 돌파입니다. 요거는 U마크라 그래가지고 매수 신호가 됩니다. 물론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현란하고 휘황찬란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D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D마크는 반대겠죠. 이렇게 OBV가 상승을 했다가, 자, 저점 찍었는데, 자, 전저 이탈이 되면, OBV의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이거는 D마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운마크, 매도 신호입니다.
물론 OBV 2강, 3강, 4강 계속 쭉 배우시겠지만 요거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동영상 찾아보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신호는 안 씁니다. 아까 U 마크와 D 마크는 이것만 쓰진 않습니다. 이걸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진 않아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본은 배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U 마크와 D 마크가 있다. U 마크는 OBV의 전고점 돌파고 매수 신호다. D 마크는 OBV의 전저점 이탈이고 매도 신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OBV는 강세장에서는 OBV의 고점이 이전의 고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세장에서. 그러니까 전고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 마크가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OBV의 선이 직전 저점을 계속 이탈을 합니다. 약세장에서. 그래서 매도 신호가 되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OBV를 켜놨습니다. 그죠? 요 밑에 있는 이 하얀색 선이 요게 OBV입니다. 보시면 강세장이죠. 요만큼이 강세장입니다. 그죠? 근데 강세장 보면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전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그죠? OBV가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뭐다? U마크. 여기가 U마크인 겁니다. 매수 신호다. 요 캔들이 매수 신호다. 그죠? 그리고 전고가 찍혔는데 횡보하다가 또 돌파. 전고 돌파. 그죠? 매수 신호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어디 찍히느냐? 여기 찍힙니다. 그죠? 그러면 또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여기서 돌파. 그럼 뭐다? U마크다. 물론 근데 이 라인이 다시 들어왔죠. 그럼 뭐다? 이거는 여기는 가짜 신호다. 그죠? 가짜 신호다. 그리고 다시 또 하얀 검은색 라인에 또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다시 재돌파. 여기도 U마크다. 여기가 U마크다. 뭐다? 매수 신호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 돌파. 그죠? 전고점 돌파인데 그럼 U마크 매수 신호다. 여기서 매수 신호다. 근데 다시 기어 들어오죠? 그럼 다시 손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이만큼이 전부 다 상승 강세장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요 직전 고점이 여기죠. 직전 고점. 그래서 직전 고점하고 돌파. 여기가 보다 U마크. 여기가 U마크인 겁니다. 상승한다.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에는 계속 전고를 돌파해 나갑니다. 계속 전고를 돌파해 나가요. 요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전고를 돌파해 나갑니까? 자, 강세장은 뭡니까? 이만큼 올랐어요. 이거 뭡니까? 전부 다 누군가가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일 때는 많이 사고 음봉일 때는 적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OBV 선이 계속 전고를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약세장에는 자, 이 부분이 약세장이죠? 이 부분 약세장을 볼게요. 전저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네, 전저. 그리고 여기서 이탈됩니다. 이 자리죠? D 마크입니다. 이거는 매도 신호다. 그죠? 그리고 또 전저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여기서 이탈되죠? 여기 뭐다? D 마크다. 그죠? 전저가 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죠? 전저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탈됐습니다. 그죠? D 마크다. 전저 이탈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전저가 여기가 잡혔는데 전저 이탈이 또 여기서 됩니다. 그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OBV가 계속 낮아집니다. 이렇게 전저 이탈이 계속 되는 거죠. 이건 뭐다? 여기서는 음봉거래량이 높은 거예요. 양봉거래량보다. 여기 양봉거래량보다 음봉거래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봉이 계속 터지면 뭡니까?
OBV가 계속 마이너스를 해야 되죠. 이렇게 OBV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뭐다? 여기서는 이제 분산 국면이다. OBV가 여기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OBV가. 그죠? OBV가 계속 전고를 돌파하면서 상승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전제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시장가로 긁어서 사모았던 어떤 누군가가 요렇게 이제 시장가로 긁어 내려가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매집 국면, 여기는 분산 국면. 만약에 세력이라면 여기서 쭉 사서 가격 올리고 여기서 쭉 팔면서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U마크, D마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OBV선의 상승은 이거 적을까요? 정리를 할까요? 강세장에서는 OBV선의 고점이 계속 돌파되어 간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OBV선의 저점이 계속 이탈되어 간다. 즉 OBV선의 상승은 매입 세력, 주도 세력입니다. 매입 세력의 집중을, 그리고 OBV선의 하락은 분산을 나타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OBV선이 장기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하면 자, OBV가 이렇게 계속 전고를 돌파하다가 어느 순간에 OBV가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아직 이 OBV의 상향 추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OBV가 횡보를 하다가 이 OBV의 저항 라인, 그죠? 이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을 OBV가 상향 돌파를 하면, 그러면 강세장이 지속된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경우로 한번 볼까요?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보시면 좀 시원한 강세장,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까? 예를 들어서 OBV선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아닌데 요런 비슷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OBV선은 얼추 비슷하게 제가 잡아볼게요. OBV선이 하단이 계속 상승을 해요. 그죠? OBV선이 계속 좀 더 그럴듯한 걸 찾아봅시다. 그럴듯한 데를 찾아봅시다. OBV선이 계속 상승하는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OBV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 찍고 근데 지지받고 계속 상승을 해서 제가 이렇게 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저항 라인을 OBV가 돌파를 하면 뭐다? 이건 일종의 또 전고 돌파고 U 마크가 되고, 그리고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고 돌파가 여기서 됐으니까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OBV선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OBV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저항을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돌파를 하는 순간에 상승이 지속됩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OBV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OBV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OBV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전고가 돌파되고 지지받고 또 전고 돌파되고 지지받고 전고 돌파죠. 계속 상승이 된다. 상승을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 일반적인 해석. 물론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OBV 선의 장기적 상향 추세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OBV 선이 장기적으로 상향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항선이 생기고 그것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강세장 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OBV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한다. 지지받고 또 전고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강세장 예고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는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OBV 선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닥권에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OBV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강세장 예고다.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보시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단 말은 양봉보다 음봉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양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또 양봉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양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거 토탈 해보면 양봉의 길이보다 음봉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죠? 올라간 상승폭보다 내려간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OBV가 상승을 한다? OBV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려오는 이 긴 음봉대의 거래량보다 양봉의 거래량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전일보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을 더하고 전일보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거래량을 빼주는데, 근데 OBV가 상승을 한단 말은 뭡니까? 양봉의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은 이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컸고, 하락 거래량은 그러니까 큰 값은 더해주고 작은 값은 뺐기 때문에 가격이 그 OBV 선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음봉의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양봉에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긁어서 올린 거래량이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양봉일 때는 많이 사고 음봉일 때는 적게 판다?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런 데가 어디 있는 거 봅시다.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OBV가 상승을 한다. 어디가 있을까?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OBV가 상승을 한다. 찾아봅시다. 있을 거예요. 이런데 보시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가격이 분명히 하락을 합니다. 근데 OBV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다?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양봉의 길이보다 음봉의 길이가 더 길었어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근데 양봉에만 거래량이 크고 음봉 거래량은 작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다. 누군가가 샀다. 가격이 튀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OBV를 여기서부터 사모으기 시작. 시장가로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고,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높아요. 시장가로 많이 산 거지. 그죠?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자전거래나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해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OBV는 오히려 올라가 상승을 한다. 양봉의 거래량이 높다 지금. 음봉의 거래량은 적다. 그러면은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누군가가 양봉으로, 그러니까 양봉의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장가로 상승을 시키면서 사모으는 양이 많다. 하락을 시키면서 파는 양보다 상승을 시키면서 사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BV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OBV 1부입니다. 1부에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2부, 3부, 4부 넘어가면 신날 겁니다. OBV는 온밸런스 볼륨이고 거래량 지표다. 그리고 그랜빌이 만들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뭔가 특이한 케이스가 먼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주가에 선행한다. 이것도 한번 차트로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상승이 이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죠? 상승이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뭔가가 거래량이 펑 터지면서 OBV가 쾅 올라갑니다. 요 뭡니까? 쫙 사모은 거예요. 그죠? 이 뒤에 주가가 상승될 거를 OBV가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봅시다. 여기서 상승은 이만큼 되는데 뭡니까? OBV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누군가가 쭉 사모은다. 쭉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량의 모습이. 이것도 봅시다.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죠? OBV는 상승됐다. 다이버전스. 그죠?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쭉 간다. 그죠? 이 상승 파동을, 이만큼의 상승 파동을 거래량이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냈다? 이 포인트에서 잡아냈다. 가격은 내려왔는데,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OBV는 올라가죠. 거래량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 그래서 OBV라는 거를 개발해낸 겁니다. 그죠? 재밌죠?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 특히 OBV는 주가가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었을 때, 주가가 정체되었을 때 OBV가 상승을 하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요렇게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박스권이에요. 자, 이 자리 뭡니까? 박스권이죠. 이만큼 박스를 그려봅시다. 보시면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죠? 근데 OBV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다? 이 박스권에서도 뭡니까? 이 박스권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시장가로 긁어 모으는 양이 시장가로 팔아제끼는 양보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OBV가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횡보를 하는데 OBV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저점이 크게 이탈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여기서도 뭡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OBV는 계속 상승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파동 생기죠. 여기는 분명히 박스권인데 이렇게. 물론 돌파는 했지만 이렇게 박스권이죠. 돌파했지만 다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OBV는 올라가죠. 뭡니까? 다이버전스 발생한 거예요. 그죠?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겁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장가로 산 양이 시장가로 파는 양보다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매입 세력의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박스권에서도 우준하게 모아가요. 박스권일 때 OBV가 올라가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또 봅시다. 여기도 일종의 박스권이죠. 이렇게. 그죠? 일종의 박스권. 이렇게. 여기는 좀 그런가?
상승했다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했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100%가 없지. 자, 요런 경우도 보시면 이게 조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로 자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OBV를 보면 가격은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OBV가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뭡니까? OBV가 계속 상승합니다. 가격은 내려오는데 그죠? 일종의 박스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박스권이죠. 그죠? 채널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그어볼까요? 아직 하락 채널 속이란 말이에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 또 OBV가 올라가요? 오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돌파가 되죠. 그죠?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OBV가 상당히 좋아한다니까요. 그거를. 자, 그래서 주가가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OBV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매집 단계니, 자, 시장은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매집 단계, 요 박스권에서 OBV가 올라간다. 그럼 뭐다? 매집이다. 그럼 매집 단계다, 여기는. 그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아니면은 횡보를 하는데, 박스권인데, 근데 OBV가 내려간다? 그럼 뭡니까?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아니면 가격은 살짝 내려갔는데 OBV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뭐다? 누군가가 시장가로 파는 양이 많다. 가격은 안 떨어져도. 이건 반대겠죠. 양봉의 길이가 길고 음봉의 길이는 짧지만 음봉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러니까 OBV가 떨어지겠죠. 그럼 뭐다? 여기는 상투의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요런 지표인 겁니다. 그리고 지표 작성 방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보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어제보다 가격이 올랐으면 거래량을 더하는 겁니다. 어제 OBV 값에.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낮아졌으면, 그러면 어제 OBV 값에 오늘의 거래량을 빼주는 겁니다. 그 가격이 같으면 무시. 그렇게 하면 OBV가 양봉일 때, 양봉이라고 표현할게요. 양봉일 때 거래량만큼 OBV가 상승을 하고, 음봉일 때 거래량만큼 하락을 하고, 그죠? 양봉일 때 거래량만큼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봉일 때 거래량 요만큼, 그래서 이거 더 했어요. 근데 음봉일 때 거래량 요만큼, 뺐어요. 근데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이만큼 더 많이 터졌어. 근데 정보로 돌파했어. 이게 U마크다. 그죠? 여기 일반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마크 분석 방법인데, U마크와 D마크, 이거는 정보 돌파, 전저 이탈입니다. 강세장에서 OBV선이 고점이 계속 돌파되어 가고, 약세장에서 OBV선 저점이 계속 이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OBV의 상승은 매입 세력에 집중, 아까 얘기했죠. 박스권인데 OBV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매입 세력에 집중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고천장권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OBV가 빠지면 이거는 분산,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한 방에 콱 못 팔죠. 가격이 쭉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전거래와 함께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BV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 중에서도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졌다가 이거를 돌파를 하면 강세장 예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원리냐, 이런 거예요. 가격이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들어갔어요.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하락이 시작인지 조정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 단기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할 거잖아요. 그럼 매도를 막 할 겁니다. 매도를 하죠. 근데 OBV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뭐다? 이 매도, OBV가 그대로 이제 박스권을 그린다는 거는 양봉일 때 이만큼 사고 음봉일 때 이만큼 팔고, 양봉일 때 이만큼 사고 음봉일 때 이만큼 팔았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죠? OBV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뭐다? 파는 놈도 있지만 사는 놈도 있다. 근데 파는 놈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일 거고, 근데 이거 계속 사는 놈들은 뭐다?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거래량이 펑 터지면서, 양봉이 펑 터지면서, 양봉이 이렇게 팡 터지면서 거래량도 팍 붙으면 뭐다? 그러면 이게 조정의 끝이고 새로운
파동의 상승 파동의 알림이다. 이렇게 그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한선 지표 돌파하는 경우 강세장 예고다. 요런 게 거기다가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그죠? 바닥권에서 주가가 박스권이거나 하락을 하는데 OBV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내 집으로 본다. 내 집으로 본다. 그리고 상투권에서 주가가 박스권이나 뭐 상승을 하는데 OBV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청산, 이건 뭡니까? 매입 세력의 청산으로 본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OBV의 어떤 한계점, OBV의 한계점이라든지 또 시간이 좀 허락되면은 팁, 그리고 제가 OBV를 분석하는 어떤 신출귀몰하고 뭐라 그래도 휘황찬란하고 아주 멋진 그런 방법들이 시간 나면, 시간이 안 되면 그건 3부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6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